안녕하세요. 결혼 생활한 지 정확히 1년 7개월 차 새댁입니다. 아이는 아직 없는 상태이고 결혼 당시 현재 살고 있는 집을 반반으로 마련했습니다. 남편은 중소기업에 다니고 있고 저는 친정아빠 공장에서 이것저것 보조하며 일하고 있어요. 시댁과는 좋지도 나쁘지도 않은 사이였기에 이 정도면 괜찮은 편이라 생각하며 지내왔습니다. 근데 사람 일은 한치 앞도 모른다더니 이게 지금 무슨 상황인지 너무 황당하고 화나고 억울해서 미치겠네요. 저희 친정에는 제 위로 결혼한 오빠가 있고 오빠 역시 아빠 공장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친정 부모님은 귀농 예정이셔서 시골에 집이 완공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나머지 인테리어 공사 중이고요. 그래서 오빠가 아빠를 대신해 공장을 운영하고 지금 친정 부모님이 살고 계신 집에 제가 들어가 살기로 한 상황이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남편도 너무나 감사해하고 기뻐했었죠. 근데 문제는 이 사실을 시댁에서 알고 난 후부터입니다. 남편 밑으로 5살 차이 나는 남동생이 있는데 내년에 결혼을 앞두고 있어요. 저희 시부모님은 오래된 옛날 빌라 같은 아파트에 살고 계신 상태인데 시동생이 아무런 준비도 없이 결혼하겠다고 통보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시댁에서 시동생 결혼에 보태줘야 하는 상황인데 시부모님이 보유한 재산이 살고 있는 집뿐입니다. 그러니 그거라도 팔아서 막내 아들 기 안 죽게 신축 빌라로 집을 마련해주겠다 하시네요. 여기까지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저는 당연히 시부모님 집을 파는 거니 막내 내외랑 사시겠지. 시동생을 모시겠지. 하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어제 어머님이 저희 집에 오셔서는 걔들 신혼이고 빌라라 오르내리기도 불편해. 집도 좁으니 너희랑 같이 살아야겠다. 이러시네요. 이 말을 듣는데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기분이었습니다. 그냥 생각만 해도 너무 싫고 또 싫어서 바로 그럴 생각 없다고 딱 잘라 말해버렸네요. 저희 신혼집 구할 때 어머님 여유자금 없다 하셔서 대출받아 반발했어요. 지금 들어가는 아파트도 저희 부모님이 시골에서 올라오시면 며칠씩 계셔야 해서 안 돼요. 결정적으로 집 파신 건 시동생한테 주시면서 왜 저희랑 같이 살려고 하세요? 다 기억나진 않지만 대충 이런 식으로 말했던 것 같습니다. 예의 없어 보일지 모르겠지만 그냥 나오는 대로 다 말해버렸죠. 다들 예상하시겠지만 역시나 돌아오는 반응은 뒷목을 잡으며 저를 욕하셨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욕먹다가 내 아들이랑 내가 같이 살겠다는데 네가 왜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이 말에 너무 어이가 없어 말도 안 나오더군요. 아무튼 절대 그럴 생각 없다 다시 말했더니 아들한테 말하겠다며 저랑은 말할 필요도 없다 하시면서 돌아가셨습니다. 이후 남편이 퇴근해서 왔길래 어머님과 있었던 일을 얘기했더니 어떻게 자기 엄마한테 그럴 수 있냐고 지랄 난리가 났습니다. 해서 그냥 차라리 그 집에 안 들어가야겠어. 친정 부모님이 올라오실 때 계실 공간으로 비워둬야겠어. 하고 소리를 질렀더니 저한테 쓸데없는 고집을 부린답니다. 이놈이 원래 이렇게 말이 안 통하는 사람인가 싶어 아무 말도 안 나오네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진짜 미치겠습니다. 댓글입니다. 첫 번째. 이래서 없는 사람들한테 뭘 지어주면 안 되나 봅니다. 없던 집이 생기니 그거 믿고 동생은 맨몸으로 결혼한다 설치고 시어머니는 집 팔아 해주고 큰며느리 덕보려 하고
거기에 더해 남편은 편하게 살게 되니 잘 살게 해준 장인 장모가 아닌 지부모한테 효도하고 싶어 하잖아요. 돈 없으면 지 형처럼 대출받아 결혼하라고 해야지 이게 뭔 3단 개소리인지. 아들하고 같이 살고 싶다 하니 그냥 돌려드리세요. 두 번째, 남편을 다시 반품하세요. 뭐 그런 하자 물품이 왔대요. 쫓아내버리고 정신 차리면 그때 각서 쓰고 데려오세요. 지가 능력이 안 돼서 반반 대출했는데 이제는 친정집으로 집주인 행세까지 하려 하다니. 아무리 봐도 벼락 맞을 놈 같은데 그냥 예쁘게 포장해서 시댁 앞에 버리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한번 정신 차리게 고생을 해야 합니다. 세 번째, 시어머니한테 빨리 전화하세요. 그렇게 원하시니 아들이랑 함께 사시게 해드리겠다고. 그리고 지금 사는 집 빼서 반띵한 후 친정 부모님 집에 들어가세요. 이제는 싹싹 빈다 해도 정 떨어져서 같이 살 수 있겠나요? 그냥 아들이랑 천년만년 평생 사시라고 하세요. 후기입니다. 안녕하세요. 한 달 전 합가글을 올렸던 사람입니다. 시간도 어느 정도 지났는데 그 사이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네요. 사실 지난 일을 다시 꺼내 적는 게 참 어색하고 부끄럽지만 많은 분들이 같이 화내주시고 조언해주시고 쓴소리도 해주셔서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분들께 감사한 마음에 그 후의 일을 말씀드리고 싶어 적어봅니다. 우선 그 당시 상황은 친정 부모님의 귀농 계획으로 인해 살고 계시던 아파트가 비게 돼서 저희 부부가 들어가 사는 걸로 이야기가 나왔고 이 사실에 대해 저와 남편은 아주 긍정적이었습니다. 근데 그 말이 나오는 시기에 맞춰 시동생이 급하게 결혼을 하게 되었고 시댁 부모님은 시동생의 체면을 생각해 당신들이 살고 있는 집을 팔아 신혼집을 해주신다 했습니다. 그러고는 친정 부모님이 들어와 살라고 한 아파트에 같이 들어가 살겠다고 통보했었죠. 남편 역시 같은 생각이었고요. 저는 그 상황이 너무 당혹스러웠고 시간이 지날수록 시댁의 뻔뻔함에 점점 더 화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글을 쓰고 며칠 후 정말로 시댁은 살고 계시던 집을 내놓았고 부동산에 집을 내놓은 그날 할 말이 있다고 저희 집에 들어와 계셨습니다. 퇴근을 집에 들어가니 아무도 없는 거실에 딱 버티고 계시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고 아, 진짜 가만히 있으면 큰일 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해서 옷 갈아입는다 하고는 방에 들어가 빠르게 몇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통쾌한 한방을 준비하고 싶었지만 그게 생각보다 어렵더라고요. 아무튼 혹시나 하는 마음에 핸드폰을 녹음 모드로 해놓고 거실로 나갔습니다. 거실에 나와 앉아 이야기를 시작했는데 집을 내놓았으니 금방 나갈 것 같아. 아범한테 들어보니 사돈댁이 가끔 집으로 오실 수도 있다는 것 같은데 그것 때문에 불편해서 그래. 사돈지간에 뭐 어떠냐. 그럴 때 얼굴 보는 거지. 근데 결혼한 딸 얼굴 자주 보려고 하는 건 안 좋은 거다. 넌 출가 외인이니 한 달에 한 번 정도로 올라오시라고 해라. 넌 우리 집안 사람이니 첫째도 둘째도 이쪽을 먼저 생각해야 하는 거야. 이제부터라도 며느리 도리를 다해라. 그래야 복 받는 거다. 정확하게 이렇게 말하는데 정말 충격이었습니다. 이런 말들이 나올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거든요. 어떻게 사람의 탈을 쓰고 저렇게까지 뻔뻔하고 몰상식 할 수 있는 건지. 이게 본 모습이라면 그동안 내가 봐온 모습은 뭐였지? 결혼 전에 그 모습들은 뭐였을까?
하는 생각에 어안이 벙벙한 상태로 아무 말도 못하고 어버버 하고 있었습니다. 어찌나 어이가 없는지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렇게 아무 말 못하고 울고 있는 와중에 남편이 들어왔고 분위기를 살피고는 제 옆이 아닌 아버님 옆 소파에 앉더군요. 여기까지만 해도 황당한데 이미 어느 정도 내용을 듣고 왔는지 저한테 하는 말은 더 과간이었습니다. 거봐라. 처음에 다들 기분 좋게 말 나왔을 때 네가 조금만 더 생각하고 양보했으면 이렇게 서로 섭섭할 일도 없고 쓴소리 들을 일도 없었잖아. 왜 쓸데없는 고집을 부려서 일을 이렇게 만들어. 이왕 이렇게 된 거 모시고 살면서 잘 살아보자. 뭐 이런 식의 말을 늘어놓았거든요. 그 순간 눈물이 쏙 들어가면서 우리 엄마 아빠가 있는 진짜 내 집으로 가야겠다. 이런 생각밖에 안 났던 것 같습니다. 당장 방으로 들어가서 짐을 싸들고 나가고 싶었지만 거실에 있는 3명을 당해낼 자신이 없어 혼자 생각 좀 해볼게요. 하고는 일어나서 방으로 갔습니다. 남편한테도 혼자 생각할 테니 방에 들어오지 말아달라 말하고요. 제가 조근조근 말하니 남편도 시부모님도 자기들 말이 먹힌 줄 알았는지 그래 잘 생각해보고 나와 하고는 다들 제 할 일을 하더군요. 저는 그렇게 방에 들어와 오빠한테 연락했습니다. 친정 부모님께는 정말 큰 불효를 하는 것 같고 두 분 목소리를 듣자마자 울고불고 할 것 같아 오빠한테 전화했네요. 오빠도 대충 이 일에 대해 알고 있던지라 말을 좀 편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오빠 목소리를 들어도 눈물이 나더라고요. 혹시나 밖에서 들을까 싶어 안방 화장실에 들어가 최대한 조심조심 오빠한테 상황을 이야기하고 더 이상 결혼 생활을 유지할 수 없을 것 같다 했습니다. 그러고는 짐을 싸고 있을 테니 데리러 오라 했었죠. 친정과 오빠네 집 모두 멀지 않기에 금방 올 수 있었거든요. 아무튼 그렇게 통화를 끝내고 난 후 우선 방에 있는 제 물건들을 전부 캐리어에 넣으며 오빠 연락을 기다렸고 도착했다는 연락을 받고 집으로 올라오라 했습니다. 초인종이 울리자마자 제가 나가서 문을 열었더니 시어머니와 남편이 놀라서는 어쩐 일이냐 묻더라고요. 그 말에 오빠는 동생을 데리러 왔다 말하며 이후 문제에 대해서는 변호사를 선임할 테니 합의 안 할 시엔 소송으로 가겠다 했습니다. 그 모습이 어찌나 든든한지 방에서 캐리어를 가지고 나와 오빠한테 주고 다른 캐리어에 온 집안을 돌아다니며 제 물건을 챙겼습니다. 이런 상황이 될 거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건지 시부모님과 남편은 처음엔 무슨 말을 하는 거냐며 당황해 하시더라고요. 그러다 갑자기 시어머니가 저한테 달려들며 머리채를 잡으려 하셨고 오빠가 그걸 막아 섰습니다. 그러고는 남편한테 이런 식으로 하면 진단서 받아서 폭행으로도 고소할 거다. 당장 네 엄마 붙잡아라. 하고 소리를 질렀고 남편은 그제야 지 엄마를 말렸습니다. 그 사이 저는 이리저리 짐을 다 챙겼고요. 그러고는 나가기 전 마지막으로 한마디 했습니다. 결혼할 때 집 반반한 건 빠른 시일 안에 다시 반반으로 나눠서 보내겠다. 가전이며 가구며 다 내가 해온 거니 우리 통장에 있는 돈은 내가 가져가겠다. 지금까지 너네 식구 뒤치다꺼리 한 거랑 너한테 들어간 거 다 뜯어내고 싶지만 그건 불쌍한 거지한테 적선한 셈 치겠다. 만약 이후에 어떤 걸로든 허튼 짓을 하면 절대 참지 않을 테니 똑바로 생각해라. 딱 이렇게 말하고 난 후 오빠와 집에서 나왔습니다. 그 이후 잘못했다고 남편이 울며 불며 계속 빌었지만 절대 같이 살고 싶지 않다고 모른 척했고 집으로 찾아와 빌기도 하고 난리도 치던 시어머니 역시 투명인간 취급했습니다.
그 결과 합의 이혼하기로 하고 그 사람과 이야기를 끝내게 되었고요. 제 인생에 이런 날이 올 줄은 몰랐는데 어쩌다 보니 이혼녀라는 타이틀을 달고 평생 동안 못 잊을 상처도 받게 되었네요. 정말 왜 이렇게까지 됐나 싶다가도 아이가 없을 때 알게 돼서 다행이다 싶습니다. 아직은 멍하니 시간을 보내기도 하지만 하루빨리 정신 차리고 잘 살아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혼이라는 게 막상 눈앞에 닥치니 정말 힘들었는데 조언해주신 분들 덕분에 잘 이겨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추가 댓글입니다. 첫 번째, 이혼 잘했다 축하한다 말하기는 좀 어폐가 있지만 그럼에도 잘했다 소리가 나오게 하는 막장 시가와 남편이라 축하한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개념 없고 몰지각한 시부모와 남편은 머릿속에서 싹 지워버리세요. 지난 시간 그 어떤 것도 돌아보지 말고 오로지 님의 미래와 행복만 생각하며 새 출발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남편이 들어오자마자 울고 있는 아내를 두고 아버지 옆에 앉은 게 소름입니다. 그 순간 얼마나 많은 배신감이 들었을까요? 말 그대로 남자 하나 믿고 그 가족과 인연을 맺었는데 그 집은 작은 아들 결혼시키려다가 큰 아들 이혼시켰네요. 그런 쓰레기 같은 시댁이랑 남편을 깨끗하게 치우셨으니 이제 편하게 사세요. 별 그지 같은 것들 상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